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실로폰 소리를 들을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군요. 그래서 통계하면 통닭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통째로 튀긴 닭이에요. 통계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고, 지난 시간에는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좀 이따 또 교과서 앞부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냐면, 여기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던 네이버의 영화의 별점, 평가는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숫자로 나와 있으면, 물론 숫자로도 정교하게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으면 정확한 값을 알기 좋으나, 멀리서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죠. 숫자를 자세히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별로 표시해서 봤을 때 어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통계 그래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기 보니까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연령대별로 10대, 이게 아마 나이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10대, 20대, 30대, 30대가 제일 많네요. 또 잘 보이게 하려고 색깔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난번에는 줄기와 입금처럼 살펴보았죠. 아마 이 그래프도 반대쪽에 뭐 남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서 야, 원더우먼이면 여자가 배우니까 남자가 훨씬 더 64%나 더 많이 관람했네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한눈에 말로 설명하거나 숫자로 제시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통해서 픽토그램이라 그래요. 그림, 이미지로 한 번에 상대방이 알 수 있게, 교통 표지판처럼 알 수 있게 이렇게 그래프로 처리합니다. 오늘은 재밌는 영상 마찬가지 2개 보고, 그 다음에 상대도수, 상대적이다, 이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습니다. 그 상대적인 것에 대한 도수, 상대도수를 살펴보고, 바로 비밀인데, 이 상대도수가 2학년에서 공부하게 될 확률이에요. 이따 써주겠습니다. 확률, 가능성, probability. 보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넷플릭스에서 인기 순위 탑 10, 물론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TV 프로그램 부분, 연말이면 막 여러 가지 상 주고 그런 거 하죠. 근데 넷플릭스 내용들이에요. 기간은 아주 최근 겁니다. 2020년 4월 5일부터 9월 30일.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것이 기간이 어떠냐에 따라, 또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 또 누구를,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미국에 있는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지, 그것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광고주들, 이 세상에 회사에서 그런 데서 운영하는 광고를 내고 싶은 분들은 이 광고를 여기다 실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당연히 궁금하죠. 근데 우리나라 신라면 광고면 뭐 전국에 어디에다가 실어놔도 광고가 되겠습니다만, 제주도에 있는 음식점을 광고하는데 이런 데나 뭐 미국에 그런 데다가 광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가면 거기에 삼성이나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광고판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내에다가 땡땡 이렇게 광고하는 것보다 뉴욕 거기다가 붙이는 게 전 세계, 글로벌이라 그러죠.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회사들은 제일 좋은 광고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수학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뭐에 쓰느냐가 아니라, 살아나가면서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했죠. 수학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죠. 봐야지. 이게 나이 제한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이제 이것을 만든 이 유튜버 운영자도 좀 이제 세련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까지 보여드린 그래프들은 위아래의 간격이 똑같았어요. 똑같았어 다. 그런데 그게 똑같으면 물론 아까 네이버 영화도 별점의 별의 크기는 같지만 사실은 그 넓이에 따라 시각적으로 달라지죠. 지금 보시면은 1위는 엄청 넓게 하고 다음에 7, 8위, 9, 10위는 사람들의 관심이 좀 적으니까 작게 그리고 이렇게 전에 얘기한 대로 이 통계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조작해서 작아 보이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할 때 또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건물을 사고 팔고 이런 거래를 하고 보험을 계약할 때 이렇게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그러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조금 또는 장점만 얘기해요.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수유역 요 사거리에 김밥집 여기를 운영하면 하루에 수만 명이 지나다니니까 대박납니다. 성공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라는 것이 그 제품의 장점만을 광고해요.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 신라면을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보건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야 라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라면 파는 사람들은 그 라면 많이 먹어서 몸에 해로운 거 광고할까요? 안 합니다. 일부러 속인다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의 장점만을 강조하게 돼요. 심지어 술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당연히 술 만드는 회사 직원들은 자기네 술이 많이 팔리기를 바라고 하겠죠. 근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은 아니에요.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늘 술, 담배 파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이었지 자기 회사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항상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건 뭐 그걸 사지 마라 속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폭이 다르죠. 폭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재밌는 데이터를 저걸 어떻게 만들었나 몰라. 저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이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저걸 보고 앞으로의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이유가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자는데 도움을 주자는 거였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만드는 걸 움직이는 변화하는 것을 표현해 줘서 아주 재밌네요. 다행히 여기에 나오는 음악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경고나 차단되는 것이 없었어요. 어쨌든 다음 하나 더 봅시다. 윷놀이 이제 이게 이 가능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기는 윷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행해오던 대표적인 전통 민속 놀이입니다. 처음엔 농사의 풍흉과 한 해의 기륭을 점치는 점술 도구로 시작됐지만 점차 놀이로 변화해 오늘에 이르고 있죠. 특히 우리 조상들은 집에서 기르던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 도는 돼지, 개는 개, 걸은 양, 유춘 소, 모는 말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숫자의 처음은 우리 하나 둘 셋 넷이지만 그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서는 그 우리 띠 12띠 있죠? 그걸로 숫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12진법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서양에서 달력 들어올 때도 1년을 12달로 나타내고 우리도 띠를 12동물로 나타내고 해서 옛날에는 12개씩 이렇게 세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단위도 연필도 한 통에 12개, 색연필도 12개씩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확률의 윷놀이는 어떤 가능성이 있고 통계가 숨겨져 있는지 잠깐 보세요. 근데 윷놀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놀이 방법이 단순하고 운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윷놀이. 윷놀이는 가장 평등한 놀이라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기는 비법이 보이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짝은 어디로 넘어질까요? 유짝의 평면이 바닥과 이루는 각도가 약 67도일 때 무게중심은 받침점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짝은 그 평면이 바닥과 이루는 각도가 67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면 쪽으로, 67도보다 큰 경우에는 둥근 면 쪽으로 넘어집니다. 즉 반원 모양의 유짝을 던지면 둥근 면이 바닥을 향하고 평면이 위를 향할 확률이 더 높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짝의 단면은 둥근 면이 반원보다 더 큰데 이런 경우에는 무게중심의 위치가 달라져서 평면이 바닥과 이루는 각도가 67도보다 작아도 유짝이 둥근 면 쪽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짝을 던지면 둥근 면이 위를 향할 확률보다 평면이 위를 향할 확률이 더 높죠. 그렇다면 유출 던져서 나오는 확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엎어지는 거하고 두 가지가 똑같은 확률로 나온다 치면 각각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4개가 이렇게 각각 하나가 두 가지씩 있으니까 이 4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16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도가 나오는 거는 하나만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그런데 이 4개 중에서 어떤 하나만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4가지가 있죠. 예. 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나 걸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4가 되는 거고 개는 2개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4개 중에서 2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분의 6이 되는 거고 윷은 다 이렇게 되든지 모는 또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건 각각 한 가지씩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윷하고 모는 16분의 1 각각 16분의 1입니다. 아무래도 이 윷이라는 게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그리고요 지금 그 확률이 똑같이 6분의 1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사위는 6분의 1이거든요. 근데 윷놀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방금 계산해봤듯이. 그리고 이걸 던지는 것에 따라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이렇게 굴려요. 옆으로. 그러면은 이게 굴러가다 보면 얘가 아래쪽으로 뭐가 나오는 가능성도 많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가능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또 유수를 어떻게 깎고 만드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고 신기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써요. 신기한 일입니다. 내일이 설날인데 새해 첫날이고 물론 이제 설날은 또 따로 음력으로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그 설날에 왜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했냐면 그때 사실은 설날에 떡국을 먹는 거죠. 2월에 그때 옛날에 왜 그랬냐면 그 설날이 지나고부터는 그때부터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봄이 되는 걸로 쳤어요. 지금까지 한겨울이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10몇 년 살아오셨는데 양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음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순서를 안 하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계절을 어떻게 순서로 하고 있는지. 어쨌든 확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갔더라? 교과서 지난 시간에 교과서 259페이지 259페이지 봐주세요. 교과서 259페이지 여기 통계 프로젝트 이 뒷부분은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선생님이 말로는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보는구나 라고 참고하시고 나중에 발표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즘 이게 여기가 페이지가 잘 안 맞습니다. 258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258페이지 아래쪽 의미만 살펴보겠어요. 이거 하려면 또 1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원래의 자료, 원래의 데이터, 원래의 자료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성질이 있는지, 많은지 작은지 어떤지, 또는 뭐 산타 할아버지가 이분들한테 선물을 줄 때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 또 영화를 선택해서 같이 볼라, 이 50명의 사람들이 영화를 볼라 그러는데 어떤 영화를 선택해야 될지 그런 게 다 고민이에요. 그랬을 때 이분들을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도수분포 표를 만들고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면 그 데이터, 이분들 자료의 성질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선물을 준비할 때, 음식을 준비할 때,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준비할 때, 뭐 옷을 사고자 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259페이지 가겠습니다. 259페이지 말도 어려워요. 259페이지 상대 도수 빨간색으로 표를 상대 도수 동그라미 쳐주세요. 별표 7개. 이 말이 어려워요. 초등학교 때 배운 백분율 분수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 백분율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시고 여러분들 저는 마우스를 하니까 이렇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상대 도수 그 옆에나 여백에다가 이 상대 도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는 예상하는 가능성, 아까 윷놀이 던지듯이 가능성, 윷놀이를 던져서 독에 걸린 모에 뭐가 나올지를 예상해서 말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가능성이 화살표 2학년에 가서 연결된다니까요. 이 내용 지금 나 대충 해야지 3학년에 가서 또 나와. 확률 그때는 똑같이 하겠습니까? 또 조금씩 어려워져요. 확률 써주세요. 확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상대도수를 가지고 가능성을 점친다 그러죠. 예상해서 확률이라는 가능성을 표현한 값을 2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어쨌든 오늘 상대도수를 완전히 이해하고 갑시다. 그래서 생각열기. 다음 표는 어느 두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만족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힘들어요. 어쨌든 부모님들께 만족도가 어떤지 또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만족도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 아이고 여기 아예 써놓자. 빨간색 볼펜으로 줄 쳐주세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런데 전체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50명에서 아까 조사한 건지 1000명, 10,000명에서 조사한 건지 전 세계에서 조사한 건지. 그래서 통계 시작하면서 첫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그렇게 했었죠. 즉 100분율로 100에 대한 비율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먼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원더우먼이라는 영화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영화 본 사람의 수가 다른데 거기서 나와 있는 별점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거네 하고 안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80점 미만 빨간색 볼펜으로 여기네.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하고 여기 전체의 이 수가 문제예요. A 직장에 다니는 500명에게 물어본 이 값하고 B 업종에 다니는, 여러분들도 책에다 화살표 하세요. 이렇게 B 업종에 다니는 400명에게 물어본 120명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면 꼭 출구조사라고 이렇게 하죠. 물어보죠. 어디에 누구를, 어느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120으로 더 많지만, 미안합니다. 130으로 더 많지만 써주세요. 0.26이고요. B업종은 0.3이에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볼까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130은 전체에 대한 비율이 화살표 0.26이에요. 100분율로 치면 26%입니다. 100을 곱하면. 그런데 여기는 120은 더 작은 값이지만 400명분의 120명이니까 이 120은 얼마냐 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0.3으로 100분율로 나타내면 30%예요. 30%. 비율이 더 높다고요. 비율. 전체에 대한 비율. 피자 잘랐을 때의 비율 조각말이에요. 그래서 100분율로 초등학교 나타내는 걸 배웠고, 이렇게 전체에 대한 합계 총합에 대한 이 비율이 뭐냐면 상대 도수라고 말을 붙입니다. 그 아래 보겠습니다. 교과서 아래쪽 지금 나온 말이 그대로 또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빨간색 볼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줄 쳐주세요. 부탁합니다. 줄 쳐주세요. 이와 같이 도수의 총합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총합이 같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달라서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는, 즉 자료의 값이 흩어져 있는 걸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도수 대신에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 동그라미. 근데 이 비율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 그때 다르지겠지 당연히. 그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면 편리하다. 근데 계산하는 건 불편해요.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근데 관찰하기에 편리하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그 계급의 상대 도수라고 한다. 별표 7개 쳐주세요. 또 아까 제목에도 했었지만 또 한번 쳐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2학년 때 가서 확률과 3학년에 가서 통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수학을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전 학년도에 배웠던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뭐 팔이 다치게 해서 아프기도 하고 수업 시간의 내용을 다 못하는 경우, 쇠사슬 얘기했잖아. 다 이해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그냥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면 다음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도수가 2학년의 확률로 3학년으로 연결된다 했습니다. 상대도수 별표 7개. 별표 7개 쳐주세요. 또 쫙 형광펜으로 발라주세요. 책이 찢어지도록 쫙 발라줘서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게 말로 나타내는 것보다 더 이해가 쉽겠죠. 그 계급의 도수의 총합, 합계, 뭐 표현은 달라질 수 있겠죠. 총합, 합계, 뭐 영어로는 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눈 값이다. 그것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130, 500, 400분의
120. 요걸 분수로 썼다고 치면 돼요. 밑에 합계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도수를 총합으로 나눈 것이 상대 도수다. 화살표 퐁당 퐁당 이렇게 요 흐름대로 가시면 돼요. 상대 도수는 각각의 도수. 자,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 퐁당 도수를 값을 사람의 수라 그랬습니다. 합계로 나눠주면 돼요. 물론 대부분 책에는 계산하기 편하게 분모가 10의 배수, 5의 배수 그런 것들이 나오기 여기 뭐 13이나 7 그런 거 나왔다가는 계산하기 힘들죠. 계산하기 쉽게 저렇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치워넣기 보겠습니다. 빨간색 부분 준비. 도수의 총합이 50인 어떤 자리에 도수가 6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상대 도수는 도수의 값을 퐁당 총합으로 나눠주자 그랬죠? 즉 50분의 6. 그래서 이거 실제로 나눌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나누실 수도 있겠지만 분자분모에 2를 곱하면 100분의 10이니까 0.12가 되겠죠. 100분율로 생각하셔도 아니 적절히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써주세요.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려면 아마 조금 번거로우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놨어요. 책이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어이구 이거 고생했겠다. 아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상대 도수들을 A 업종, B 업종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놨어요. 아까 60 이상, 80 미만 이렇게 나왔죠? 0.26, 0.3 아까 했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분율이 되는 거죠. 100분율이 되고 다음에 뭐가 되냐면 확률이 돼요. 그건 나중에 공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란다. 이 밑에 합계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1. 얘가 500분의 500. 얘는 400분의 400. 이렇게 되니까 완전체 1이 400. 완전체 1이 되겠습니다. 이게 틀리면 중복되거나 빠짐없이 조사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가 돼야 되겠죠? 100% 비율로 나타내면 10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으면 비교하기가 쉽죠. 여기가 더 높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두 집단 간의 성질을 비교하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도수를 나타냈을 때는 합계가 1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줄도 쳐놓겠어요. 빨간색 볼펜. 이 표를 보면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0 이상 1 이하인 수이며 각 계급의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1이 됨을 알 수 있다. 1이 아니면 100% 조사가 아니고 조작됐거나 누락됐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상대도수가 제일 많이 쓰여요. 아까 영화 평적처럼 많이 쓰이는데 많은 시간은 할애하기 힘들고 벌써 28분이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이 상대도수의 값을 가지고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기도 해요. 근데 번거로운 일이야. 이걸 실제로 하려면 번거롭습니다. 한두 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진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줄 쳐주세요. 상대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은 도수분포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는 방법과 같다. 가로축에는 각 계급의 양끝값을 차례로 써놓는다. 줄 쳐주시고 2. 세로축에는 상대도수를 차례차례 써놓는다. 소수가 되니까 이게 번거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회사에 가서 취직해서 발표하고 조별로 발표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아까 그 영상에서 봤듯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관객들이 알아보기 쉬울까를 고민하시면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때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다. 그래서 뭐 보험회사, 직장 어떤 거 할 때 하다못해 여러분들 초등학교 앞에 가면 우리 빨간 펜 이렇게 하면 공부 성적이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홍보하죠. 그래서 상대도수 A 업종과 B 업종,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두 집단 간의 자료 간의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성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계급으로 나타내고 그때 상대도수를 이게 합이니까 당연히 1보다는 다 작은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초록색으로 된 A 업종이 B 업종보다 만족도가 낮네요. B 업종이 만족도가 점수가 이쪽이 높은 거니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여기도 과정에 문제 해결 나왔는데 한번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오른쪽 표는 오늘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중학교하고 바다중학교가 학생들의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어이구 운동도 많이 해. 요즘 여러분들 운동 부족하죠. 아까 이 넷플릭스나 영화 같은 것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길거리에 다니다가 다른 사람 나타나면 피해서 골목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시간 하다 보니까 운동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쉽지만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죠. 자,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시간 해답을 보면서 하겠어요. 운동 시간 조사에 나타낸 것이다. 1번 상대도수 분포표를 완성하여 상대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그랬는데 요 보고 표만 작성해 주세요. 왜냐면 이거 계산하는 것도 번거롭거든요. 표 작성해 주세요. 자, 영상을 멈추시고 표를 작성해 주세요. 0.06 하늘중학교 0.02, 0.32, 0.24. 0.32가 제일 높다. 0.24. 영상을 멈추고 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0.16 해서 합계 1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상대도수의 합계는 1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100%다 그랬습니다. 바다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거예요? 0.15, 0.3? 0.3이 맞네. 제일 큰 값이네. 상대도수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고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 1. 그래서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데 이 표로 되어 있는 것도 불편해. 이걸 한참 쳐다봐야 되고 어느 값이 큰가 작은가 생각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내었어요. 그냥 요건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두 자료를 비교할 때 또는 세 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 다닐 때는 뭐 월별로 분기별로 아까 그래프처럼 연도별로 비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었더니 하늘중학교 학생들이 빨간색으로 된 하늘중학교 학생들이 파란색으로 된 바다중학교 학생들보다 운동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여기도 0.3이었죠? 여기는 0.3이었고 이렇게 여기가 0.3, 0.32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늘중학교 학생들이 더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다시 보시고 교과 선생님도 충분히 보시고 여기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은 스스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활동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시면 상대도수란 각 계급의 도수를 합계로 나눈 것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전체에 대한 그 계급의 비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능성이 그것으로 얼마나 될까를 예상할 수 있다 그랬으며 그것이 2학년 때 가서 확률로 연결되겠습니다. 이게 시설을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화면 선생님 얼굴은 이쪽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쪽을 쳐다보는 걸로 눈이 쏠리는 걸로 보이네. 아이고 선생님도 올해 참 부끄러웠어요. 원래는 선생님 유튜브 같은 건 안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이러니까 참 그러네요. 세상에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책도 많이 보시고 또 재밌게 놀기도 하고 즐거운 한 해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